11월 3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퇴임 후를 대비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20억 원이 넘는 돈을 비밀리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어제 원 전 원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 곳도 아닌데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이유,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송금된 시기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사이입니다. 이 돈은 분할 송금이 아니라 한 번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명의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한 뒤 스탠퍼드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국정원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출국 금지되면서 미국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 전 원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보전략연구원에선 일단 회계 관련 자료 등을, 구치소에선 원 전 원장 개인 메모와 수사 대응 자료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전 원장이 변호사 등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재판이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했을 수도 있는 관련 메모들을 모두 가져간 겁니다. 이 수용 거실 안에는 자기 소송서류나 그런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서신 집필 자유는 있으니까 같은 거 썼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원 전 원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를 수시로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자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직까지 계속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하니까. 검찰은 원 전 원장 지시로 돈을 만들어 미국에 보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불러 자금 송금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제한한 이른바 김영란법 3호 10조항 개정을 권익위가 다시 추진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35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현행 350 규정을 355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28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식사비 상한은 그대로 두되 경조사비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상한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한편 상한 5만 원인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권익위가 한 번 부결된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그대로 재상정할지 다른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앞선 전원위원회에선 350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어민 살리기 차원에서 농축수산품 선물비의 경우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내년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얼미터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350 규정에 대해 원칙대로 적용하자는 응답이 47.7%, 농축수산품 선물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가 살리기와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명분과 가치 사이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러 인사이드는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취재한 얘기입니다. 대학원생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고 하는데 헌재가 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러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 헌법 소원을 낸 A 씨는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입니다. 네. 그 어린 시절을 또 고아원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뭐 다리미 제조 공장, 네. 뭐 그리고 구청 구두 닦기 같은 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네. 열심히 일하면서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학까지도 스스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청년은 또 자신처럼 소외되고 뭐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네. 현재 모 대학교 그 법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청년이 로스쿨 진학을 선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뭐 아주 착실하고 건전한 청년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결국은 뭐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안 해도 뭐 형편이 어려우면은 수급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A 씨는 이 규정에 따라서 대학교까지는 이 수급비를 받았는데 네. 대학원에 진학해서 로스쿨 준비를 하다가 보니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됐고 네.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또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또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A 씨는 뭐 자신은 대학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뭐 대학원생이라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네, 뭐 이 청년의 의도를 곡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그러면은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네, 이 청년의 경우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네. 앞서 말씀드린 고아라는 점입니다. 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는 네.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그 미혼인 만 30세 미만의 그 자녀도 별도의 개별 가구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청년은 고아이기 때문에 아예 이 시행령 조항에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뭐 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네. 자신은 아예 형편을 떠나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기초수급자에서 배제되는 건 뭐 너무 불합리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같이 낸 거죠. 네, 뭐 헌재 판단이 궁금하네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네. 뭐 생계급여 제도의 취지와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네. 뭐 대학원 재학생은 이미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니 근로 조건의 유예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고 현재의 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바로 헌재의 판단입니다. 네. 뭐 한마디로 사정은 좀 딱하지만 뭐 더 어려운 사람들 많다 이런 개별 사정까지 국가가 다 케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럼 뭐 이 청년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뭐 아주 없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일단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는 가정하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뭐 근로유예 결정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어떤 수가 좀 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28일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퇴근 시간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보고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건설노조원이면 뭐 비속어 표현이긴 하지만 노가다라고 보통 불리는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이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은 지난 28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상경 시위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나 환노위가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되자 이에 항의하던 와중에 여의대로 10차선을 전부 점거하고 또 행진하기 시작하면서 마포대교까지 점거 행렬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뭐 이번 집회가 문재인 정부 첫 불법 집회라고 하는데 건설노조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설노조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네. 본의 아니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퇴근길 통행에 불편을 드려 가슴 깊이 죄송하다. 시민 불편으로 인한 채찍질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건설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하던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
퇴직공제부금제도라는 것을 적용받습니다. 네. 문제는 이 퇴직공제부금이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동결돼 있다는 겁니다. 네. 월 평균 15일에서 20일을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경우 1년 뒤에 평균 84만 원 정도의 퇴직공제부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직장인 평균 퇴직금인 342만 원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입니다. 네. 노동일을 해서 받는 돈과 또 직장인 월급을 비교하면 퇴직금이 턱없이 적으니까 이를 현실화해 달라는 것이 건설노조의 요구입니다. 네, 뭐 현실화가 필요해는 보이는데 얼마로 올려달라는 건가요? 네, 건설노조의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 당시부터 10년째 4,000원으로 묶여 있는데요. 같은 기간 3,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네. 올랐습니다. 건설노조는 일단 한꺼번에 2배를 올려달라는 주장은 아니고 네. 5,000원으로 1,000원이라도 인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뭐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것 때문에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서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해 달라고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네. 묵살되었습니다.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와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건설노조원들이 이 실력 행사를 벌인 게 이번 마포대교 점거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게다가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기사 같은 건설 기계 노동자는 현행법상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제도를 아예 적용받지 못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달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네, 뭐 불법 집회를 잘 했다고 미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선은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이른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 재수사가 이루어져 16년 전 살인을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확정 판결인데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공소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김모 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새벽에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을 했는데요. 당시 이 단독주택 안에 있던 대학 교수인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A 씨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하자 당시 이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공범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한 것입니다. 네, 무기징역이었죠, 오늘 나온 형량이? 네, 그렇습니다. 뭐 양형 사유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1심하고 2심 법원은 이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해자 유족들이 계속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그대로 확정을 했고 그리고 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태완이법 적용 첫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995년에 대구의 한 길거리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고 김태환 군에게 어떤 누군가가 황산을 뿌려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결국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목격자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어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웃에 살던 한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 김태환 군 사건은 결국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르게 되었고 결국 2015년 7월에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궁금한 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쨌든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공소시효 이런 건 애초에 왜 만들어진 건가요?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관련된 증거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한다는 어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각종 너무 많은 미제 사건을 다 수사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살인죄 말고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다른 범죄가 더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내란 외환죄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가 됩니다. 네. 뭐 다른 거 뭐 더 공소시효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범죄가 더 있나요? 이 13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르고 있습니다. 뭐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을 내일 오전 11시 대법원 중앙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75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대법관 13명 중 유일하게 사형 반대 소수 의견을 내는 등 37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신 판결로 후배 판사들의 귀감이 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법관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다음 달 4일 서울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권력기관과 사법기관 개혁의 현황 및 과제 논의, 2017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성소수자와 인권 토론회 등이 열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 11일 플라자호텔에서 빛 공해 생활 리듬 교란과 현대인의 건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엽니다. 인공 조명과 수면, 분노 조절, 생체 리듬 교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관련 법적 규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 달 7일 서울 회연동 스테이트타워 남산에서 공정거래와 M&A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 정책과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11월 3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